60대, 그 시기를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라고 힘차게 외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다고 느끼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60대들이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를 털어놓는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라도 60대의 99%가 후회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이들이 공통된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 후회를 품고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더 벌지 못해서, 가족에게 더 잘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살아오며 간과했던 인생의 본질에 대한 후회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며 남긴 후회의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성찰하고 미리 후회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바로 돈입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 당연히 생활 수준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 여행, 여가,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게 되지요. 반면 수입은 줄어들고 예전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욜로니, 소확행이니 하며 과하게 썼던 돈을 조금이라도 아꼈다면 지금이 훨씬 편했을 텐데 라는 말은 실제로 많은 60대가 공감하는 진심입니다. 요즘에는 돈이 일하게 하라는 말처럼 자산이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동적 수입, 즉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은 노후에 매우 중요하지요. 이미 은퇴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융 지식이나 투자, 연금, 부동산, 다양한 수입 모델에 대해 공부하고 조금씩 실행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도착합니다. 특히 돈 문제는 나이 들수록 자존감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후회는 배우자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남성들에게 더 자주 지적되는 후회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 노년층이 지금도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털어놓고 있으며 결혼 생활 내내 무심하고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고백합니다. 살아보니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배우자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반을 함께한 동반자이며 나이 들어갈수록 외부보다 훨씬 가까운 삶의 중심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서로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낼 수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다정함과 감사의 표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뚝뚝함과 무관심, 고압적인 태도가 어떤 관계를 만드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때로는 사소한 다툼조차 따뜻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돌아와 결국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표현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배우자의 웃음이 늘어나는 만큼 가정은 더 평화롭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60대가 후회하는 것은 바로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바쁘고 가정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을 때 우리는 문득 그 공허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바로 친구와의 우정입니다.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또는 가벼운 산책이나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삶은 그 자체로 생기를 얻습니다.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고 아무 말 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는 말 그대로 소중한 자산이지요. 젊을 때 다져놓은 우정이 노년의 삶을 지탱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친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면 노후의 삶은 훨씬 편안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친구들 앞에서 남편 욕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소소한 장난도 관계 안에서의 유연함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해와 배려가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갑니다.
친구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 후회는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자녀와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입니다.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는 욕구는 이해되지만 그럴수록 자녀는 점점 멀어지고 말지요. 신뢰는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소통은 일방적인 훈계나 충고가 아니라 공감과 경청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을 믿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감정을 제어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부모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자녀가 마음을 열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그만큼 든든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점이 있다면 그 순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나 역시 완벽하지 않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지금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신뢰를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정은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은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뒤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때는 이미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시작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평생을 준비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초 체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평생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갑자기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굵고 짧게 살겠다며 건강을 방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삶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요. 지금이라도 건강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은 단순한 체력 관리를 넘어서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땀을 흘리며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건강해지는 몸이 주는 자신감은 노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선물입니다. 여섯 번째 후회는 배움을 멈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나이 들수록 그 변화에 뒤처지기 쉽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은 배움을 통해 유지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며 자기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결과 점점 생각은 좁아지고 마음은 완고해지며 삶의 재미는 줄어듭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롭게 무언가를 익히고 이해하고 시도한다는 것은 인생의 에너지를 다시 일깨우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외국어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책 한 권 읽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을 통해 생각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지요. 노년의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에 활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불평 대신 질문을 하고 원망 대신 호기심을 품습니다. 이는 곧 긍정적인 사고와 연결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유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도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후회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은 단연코 여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막상 은퇴를 하고 나서야 취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어떤 사람은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술이나 TV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취미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게 하고 스스로에게 활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취미는 기초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고도 곧 포기하지요. 하지만 꾸준히 이어나가면 점차 즐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취미는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악, 그림, 글쓰기, 운동, 여행, 공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하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0대 시절 해보고 싶었던 것, 언젠가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은퇴 후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8번째 후회는 글쓰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합니다. 남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글쓰기는 작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성찰의 도구로서 매우 소중합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화하며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글을 쓴다는 것은 내 삶을 기록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며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됩니다. 타인을 위한 글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글이기에 그 어떤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기든 메모든 혹은 오래된 추억을 적는 것이든 괜찮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삶이 더 깊어집니다. 글쓰기를 지속하면 남의 글도 새롭게 보입니다. 표현 하나에도 감탄하고 문장의 흐름에도 공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사고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글을 쓰는 노년은 생각이 맑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른입니다. 마지막 9번째 후회는 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삶을 돌아볼 때 가장 뼈아픈 후회는 하지 않았던 선택에 대한 미련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멈춰섰던 그 순간들, 그때의 망설임이 시간이 흐른 뒤 커다란 아쉬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몰라라는 후회는 60대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기억 중 하나입니다. 도전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혹은 예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소망을 실행에 옮기는 것 모두가 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스스로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고 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더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인생 선배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경험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든 여행을 하든 새로운 것을 배우든 그것이 내 인생에 남기는 가치는 돈보다 큽니다. 이제는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여겨야 할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다시 디자인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채우기 위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9가지 후회들은 사실 특별하거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마음 한켠에 늘 자리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9가지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후회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주하지 마세요. 후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친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 순간 커다란 후회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녀와 따뜻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운동 한 번, 글쓰기 한 줄,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부터 해보세요. 인생의 후반전은 끝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성숙을 향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덧없는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